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싱크퓨처스 아카데미. 오늘은 불확실성 시대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를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에 대한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아침에 본 기사 하나 때문인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그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중국의 어떤 위험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또다시 경고를 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얘기했던 게 2년 전에 28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발표한 날에 꺼냈던 단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 국가들 그리고 기업이든 개인들이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의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뭐 사례나 이런 거는 제가 뒤에서 다른 기사를 가지고 같이 볼 거고요. 먼저 영어로 된 표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한번 보고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블랙스완 이벤트. 그러니까 이 블랙스완 이벤트라는 거는 결국 여기 보시면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다. 그런데 이게 일어났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치는 못했지만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위기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그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블랙스완. 근데 이제 이 블랙스완은 실제로 그 백조가 아니라 사실 검은 백조가 아니라 흑조죠, 흑조. 근데 예전에 우리가 백조는 하얗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인간이 그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탐험가가 이 검은 백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학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빗대어서 이제 경제학에서 블랙스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 라이노는 회색 코뿔소는 여기 보시면 이미 알려진 경제적 위험. 그러니까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피해에 대한 잠재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위기를 관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위기의 가능성을 무시한다. 위기 가능성.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무시해서 결국은 피해가 일어나면 그런 이제 경제학적인 리스크를 그레이 라이너, 그레이 라이너. 그래서 이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의 의미는 뭐 간단하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기사 중에 그 시진핑 주석의 기사도 나왔지만 그 동아일보의 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누구나 위험 요소라는 거를 알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다가 훗날 위기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비유해서 우리는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거구지만 몸놀림이 날렵하고 날카로운 뿔까지 가진 회색 코뿔소가 위험한 동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다가갔다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회색 코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기를 빗댄 블랙스완이랑 대비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말을 우리가 2013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셸 부커라는 분이 사용을 했고, 나중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자주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8일 날 또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에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당에다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어쨌든 미중 갈등의 확대된 유동성에 지금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위기가 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지금 그런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코로나19라는 사태는 블랙스완인가 회색 코뿔소인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예상하기가 힘든 변수였나? 아니면 알고도 우리가 피하지 못한 변수였나?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정 바이러스가 나올 거는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상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실은 그 전염병이 그전에 계속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또 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블랙스완으로서 한번 예측은 해봤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생각 안 하고 다들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강력한 팬데믹이 오니까 지금 우리가 다들 힘들어진 건데, 뭐 사실은 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막기는 쉽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만약에 이제 이걸 막으려면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위기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예상을 못해서 막지 못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이면서도 회색 코뿔소 같은 그런 지금 위기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그 위험성을 알고 있죠. 그 전에도 이미 전염성이 왔으니까.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의 특징, 이런 게 이제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확산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개인, 그리고 일부 기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사실은 신종플루도 터졌었고, 메르스도 터졌었고, 그래서 이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서 국가 방역 체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개편을 했고, 준비는 했는데, 문제는 그 개별 시설들, 개별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 개인들이 이 모든 대비를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터지고 나서도 그러면 우리가 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동부구치소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다음에 교회나 이런 곳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고 있는 위험인데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모든 사람이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터졌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알고도 계속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이거를 빨리 어쨌든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전염병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회적 지침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쨌든 잘 지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고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시간을 앞당겨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회색 코뿔소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설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설에 또 우리가 2주간 연장이 됐죠. 사회적 지침 방침이 연장이 됐는데, 물론 이제 힘들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짧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 이 사회적 지침을 지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경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어쨌든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그 예상치 못한 변수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를 우리가 최대한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상상을 해보고, 일어났을 때 파급 효과가 큰, 그 대신에 이제 가능성이 좀 낮겠죠. 낮지만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전염병에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의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대비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또 그것도 무시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회색 코뿔소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도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주식 시장이 오랫동안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주가가 급증한,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좀 크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그냥 관가해버리면, 정부도 뭐 기관도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개인도 다 관가해버리면 결국은 이 회색 코뿔소를 못 막아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백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지금까지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게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검은 백조도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 이번에 여러분 공매도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공매도 그 세력들이 예전처럼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개인들이 갑자기 뭐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손실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매도 쪽의 입장에서는 검은 백조를 놓친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인 거죠. 블랙스완 그들한테는. 근데 어쨌든 이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런 두 가지 위험에는 우리가 최대한 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이 불확실성 시대에 올바른 의사결정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싱크퓨처스 아카데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